카니보, 요즘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핫한 주제죠. 정체기에 있던 체중 감량이 카니보하고 났더니 빠지더라. 에너지가 뿜뿜이다. 이러한 경험담들이 올라오면서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하나 둘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거 정말 해도 괜찮아? 고기만 먹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오래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서도 뚜렷이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정말 오래 해도 안전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카니보어의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카니보어 다이어트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 동물성 식품만 먹고 식물성 식품은 아예 먹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기만 먹는 거죠. 에너지 영양소 측면에서는 지방과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은 섭취하지 않는 식사입니다. 카니보어의 효과들을 보면 체중 감량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더라. 또한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편해지더라. 장도 편해지고 운동 능력도 향상되더라.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근데 이렇게 카니보어가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카니보어 시에 우리 몸은 기아 모드로 돌입을 해요. 기아 모드로 돌입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칼로리 섭취 부족이죠. 우리가 고기를 잔뜩 먹거나 스테이크 큰 덩어리를 먹고 나면 포만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한두 끼는 거뜬히 건너뛸 수가 있어요. 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먹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큰 고통 없이 수월하게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또 한 가지 덜 먹게 되는 이유는, 동일 음식을 반복해서 먹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뇌가 느끼는 보상가치, 행복감, 만족감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먹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카니보어 시에 우리 몸이 기아 모드로 돌입하는 이유는, 이 카니보어는 탄수화물이 배제된 본질적으로 케토제닉 식사예요. 그래서 케토제닉 식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슐린 분비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우글루카곤이 증가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몸은 기아 모드로 돌입하고, 따라서 체지방 분해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체중 감량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카니보어를 했을 때 장이 편안한 이유는, 카니보어 식사는 식사 후에 잔여물이 크게 남지 않는 로우 레지듀 다이어트예요.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상 소장까지 도달하면 대부분 없어지죠.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가는 잔여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면에 식이섬유소가 높은 식사를 하게 되면, 식이섬유소는 소화가 안 된 채 대부분 대장으로 가죠. 대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장이 민감하거나 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소가 장을 더 자극을 하면서 염증이 더 심해진다던가, 더 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도 느낄 수가 있고 더부룩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섬유소가 배제된 카니보어 식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장이 편해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데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안 될까? 오래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실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가, 특히 다수의 대상자가 참여하고 장기간 추적한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가 없어요. 아직은. 단지 개인 차원의 경험담만을 가지고 우리는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카니보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생화학적인 지식들과 개인들이 경험한 그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탄수화물 정말 안 먹어도 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일정량 섭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3년 전에 저탄고지가 처음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탄수화물 식품 섭취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어요. 마치 저지방 도그마 시대에 지방을 악으로 보고 철저히 배제하려고 했던 것과 유사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캐슈넛에도 탄수가 높으니 먹으면 안 된다. 다시마에도 탄수 함량이 높으니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탄수화물 식품을 배제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설렁탕에 있는 국수를 좀 몇 젓가락 먹는 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일 정도였죠. 어머, 저 사람 정말 저탄고지인 맞아?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이트한 저탄고지를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성들 사이에서 생리가 끊긴다던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불면증이 생긴다던가 심지어 체중도 오히려 더 늘고 잘 안 빠진다던가 등등등 고민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곤 했었어요. 그때 제가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 탄수식품을 매끼 50g 정도 잡곡밥 형태로 추가하라고 권유했고,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변 증상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올라오면서 조금씩 이제 탄수식품에 대한 허용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탄수식품을 배제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이 탄수화물 식품을 다시 먹고 나니 그런 증상들이 없어졌을까요? 먼저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오늘은 포도당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 산화 경로를 밟게 돼요. 하나는 해당 과정, 하나는 오탄당 인산 경로. 생화학 배우신 분들은 해당 과정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죠.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과정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거죠. 해당 과정의 주 목적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죠. 반면에 오탄당 인산 경로는 포도당이 산화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 아니라 환원제 NADPH와 핵산의 재료인 DNA와 RNA 합성에 필요한 라이보즈를 제공하는 것이 이 오탄당 인산 경로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반드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탄당 인산 경로를 통해서 나온 이 NADPH와 라이보즈를 통해서 보면 포도당을 먹는 이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새로운 세포 합성을 끌어내고 다시 세포 합성을 유도하는 곳에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이유가 반드시 에너지 생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탄당 인산 경로는 어느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지방산이 활발하게 합성되는 간, 스테로이드 합성이 일어나는 부신,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합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난소와 정소에서도 오탄당 인산 경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수유 중의 유선, 적혈구, 최근의 논문에서는 뇌에서도 이 오탄당 인산 경로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연구자는 이 뇌에서 포도당을 많이 끌어 쓰는 이유는 해당 과정을 통한 에너지 생성도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는 이 오탄당 인산 경로를 통해서 NADPH를 생성하는 거가 주 목적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오탄당 인산 경로는 우리 몸 여러 조직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신에서 이 오탄당 인산 경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에 NADP 환원제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슬라이드에 빨간 글씨들 보시죠. 이 빨간 글씨들이 다 NADPH예요. 콜레스테롤부터 코티솔,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합성되는 과정이 여러 단계인데 거의 모든 단계에 NADPH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스트릭트한 저탄고지를 오래 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도 좀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갑상선에서도 이 오탄당 인산 경로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도 NADPH가 필요해요. 그 NADPH를 공급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의 분해 경로인 오탄당 인산 경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탄을 하면서 추위를 너무 잘 타게 됐다던가 예전에 비해 땀도 잘 안 나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혹시 갑상선 저하가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바로 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탄수 섭취를 늘리고 나면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거나 피로감이 해소됐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이 탄수 섭취가 부족해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처럼 탄수화물 식품 위주의 식상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탄고지 내에서 탄수화물 식품 섭취량을 늘리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뇌에서도 오탄단 인상 경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뇌에서 이 오탄당 인상 경로가 일어나는 이유는 뇌는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죠. 그로 인해서 자유 레디칼 생성도 많아요. 자유 레디칼 생성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NADPH 필요량이 많다고 해요. NADPH를 공급하는 유일한 경로가 이 오탄당 인상 경로고 그로 인해서 뇌에서 포도당이 오탄당 인상 경로를 통해서 산화가 된다고 해요. 뇌의 원활한 기능이나 뇌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탄수화물 섭취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또한 포도당의 오탄당 인산 경로는 난소, 그다음에 정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합성의 NADPH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여성분들이 그 저탄고지를 하고 나서 생리가 끊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성 호르몬 합성의 저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남성 호르몬 합성에도 NADPH가 상당히 필요하고 따라서 남성분들도 원활한 성기능을 위해서는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일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포도당이 에너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합성 과정이나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부터 보호하는데 포도당이 필요해. 그렇다고 반드시 섭취해야 될까? 당 신생만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 신생만으로 포도당을 공급할 때의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 신생합성에 사용되는 주 재료가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포도당 합성에 사용될 때 다량의 암모니아가 나오고요. 그거를 요소로 전환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돼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간에 큰 부담이 돼요. 또 그거를 배출하는 신장에도 큰 부담이 되고요. 또한 요산을 만들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게 뿅 하고 생성되는 게 아닌 거죠. 그 과정에 에너지가 유입이 돼야 되고요. 다양한 조절 영양소가 소비가 돼요. 따라서 장기간 단백질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쓴다면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간과 시장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다양한 조절 영양소 부족도 심해져서 우리 몸을 최적의 건강 상태로 올리는데,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냥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손쉽게 해결될 일을 굳이 돌고 돌아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 다른 조절 영양소들을 낭비해 가면서 수고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니보어는 단기간의 체중 감량과 기타 건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단기간의 효과고 탄수화물 섭취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리불순이라던가 남성에서도 성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갑상선, 부신호르몬, 뇌세포의 보호작용 이러한 것들에 약간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최적의 건강 유지와는 거리가 먼 식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생의 식습관으로 유지할 균형 식사는 절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카니보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